안녕하세요, 윤철중입니다. 금양 관련해서 소식을 오래 기다리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좀 많이 기다리면서 금양 관련자들과 이제 통화를 진행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금양 사태로 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또 아직까지 정리를 못해서, 또는 뭐 아직 뭔가 결정을 어떻게 내리지 못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 진짜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까지 정리를 안 하신 분들도 본인을 탓하실 필요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금양을 믿고 또 기업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여러분들 사기치는 기업은 아니죠. 네, 어떻게 이 업황과 여러 가지 이제 또 거래소와 금감원의 또 더블 쇼크, 여러 가지 이제 또 시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았던 부분, 물론 이제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는 또 냉정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은 또 우리가 지키고 싶은 또 어떤 또 소중한 꿈과 믿음이 또 늘 함께 하잖아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금양 비중 조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뭐 비중 조절할 이유에 대해서도 데이터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뭐 반은 이제 비중 조절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어떤 소중한 꿈, 그리고 믿음, 그리고 또 그렇게 믿음을 또 주어왔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지금 이제 방금 소식이 나왔습니다. 금양의 개선 기간 1년, 상패 위기 전 기사 회생이라는 또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준비를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금양 관련해서 올려드린 게 한 달 전쯤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과 어떤 소중한 그런 내 마음, 이 두 가지 모두 놓치지 않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상패 위기 전 기사 회생이다. 단독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위기 금양의 1년 개선 기간 부여. 4월까지 금양의 개선 기간 부여한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에서 이제 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거래소가 1년간 개선 기간, 그러니까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 개선 기회를 주는 마지막 밧줄이에요. 유예 기간을 주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전에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걸 꼭 보시길 바라겠고, 이 시간은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고 결코 막연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2026년 얼마입니까? 4월 14일입니까? 4월 14일까지 이제 이 시한까지 회생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때까지 주식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묶이게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이 개선 기간의 의미랑 조건, 그리고 또 우리 투자자들의 대응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대응을 했는지까지도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그리고 2차전지 이 업황 부진이 금양 회복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제가 좀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입장되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길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입장 가능하세요. 네, 많은 입장 해주시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금양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이 2025년도에 초에 외부 감사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죠. 감사인이 회사 재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에 대해 이제 한국거래소가
금양 주식을 즉시 거래 정지시키고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양 측에서도 곧바로 상장 폐지 이의 신청을 내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 보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가 열렸고 심의 끝에 상장 폐지 대신에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6년 4월 14일까지 금양의 개선 노력에 시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결정으로 해서 금양은 당장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태는 면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즉시 상장 폐지보다는 나은 결과예요. 다만 이 개선 기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안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선 기간의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라스트 찬스예요. 마지막 기회. 이 기간 내에 회사가 충분한 개선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개선 기간 종료 후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개선에 성공을 하면 상장이 유지됩니다. 주식 거래도 재개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1년. 1년 좀 안 되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믿고 있었던 금양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제가 한번 정주식 전무님이나 한번 부회장님이나 통화를 한번 해보고 또 커뮤니티에서 기회가 되면 또 정리를 해서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개선 기간이라는 제도의 기본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국거래소 규정상 코스피 상장사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이후에 최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가 있잖아요. 금양이 이번에 이 받은 기간이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1년이고 이 기간 동안 주식거래 정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4월 14일 26년입니다. 다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고 팔고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한편 이제 개선 기간 도중에도 회사는 정기공시 의무 등을 이행을 하면서 분기, 반기 보고서 나오고 거래소는 수시로 개선 진행 상황을 또 점검을 합니다. 개선 기간 종료 직전에는 금양은 아마 2025년 그 사업년도 감사 보고서 이거를 통해서 개선 성과 평가를 또 받게 되겠죠. 감사 의견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가 결정적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금양은 1년 동안 무엇을 개선을 해야 될지 이거를 잘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개선 기간 동안 이게 진짜 마지막 그 기회인데 금양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던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를 금양에게 했다는 것은 금양이 제출한 개선 계획에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뜻이에요. 금양이 거래소에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겠다.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 과제들 이것이 분명할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심각하게 악화된 그 부채 구조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금양의 부채 총계는 최근 급증을 해서 유동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상태였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부채 비율이 세 차례에 걸쳐서 265% 그리고 430% 그리고 1285%까지 치솟았잖아요. 그만큼 자본 대비 빚이 과도하다는 의미고 이대로는 그 계속 기업으로서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기간 중 빚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 조정이나 출자 전환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신규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고 단기 채무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금양이 그동안 이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했어요. 최근 3년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적자. 21년도에 마이너스 400억 정도, 398억. 23년도에 마이너스 460억. 계속 악화됐습니다. 게다가 2차전지 공장 투자 등으로 인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2021년 마이너스 130억 원 정도에서 2023년도에 무려 3,823억으로 급증을 했어요. 한마디로 본업에서 돈은 못 벌고 투자에 돈이 대거 나간
상황입니다. 이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금양이 작년에 단기 차익금을 급격하게 늘렸고 또 그 결과 앞서 언급했던 부채 비율의 폭증과 단기 부채 편중, 차익금의 90%가 1년 내 만기였죠. 이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기간 동안 금양은 필수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부산 기장에 짓고 있는 이 드림 팩토리, 이거를 매각한 후에 재임대, 세일 앤 리스백 하는 그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도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금양이 이 공장을 매각을 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또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그 자산 매각, 유상증자 재추진, 내부 투자 유치,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용 가능한 어떤 모든 수단들을 가장 이제 좀 보면서 주주들의 그 또 가치도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지금 뭐 자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금 흐름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 계획의 정상화가 필요해요. 본업 수익성 악화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영업 이 손실이랑 순손실이 확대가 됐고 또 2차전지 신규 사업에서도 아직 매출이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 기간 내에 어떤 식으로든 실적 개선의 신호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연된 그 부산 기장공장 건설을 마무리를 하고 시험 생산이라도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발포제 있잖아요. 기존 사업. 거기서 흑자전환 조짐을 보인다든지 하는 변화가 필요해요. 다만 현실적으로 1년 안에 대규모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소한 더 이상 손실이 누적되지 않고 있다, 손실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 신뢰를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 의견 거절 사유였던 부분,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영 투명성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지금 이제 공시 번복과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 신뢰에 타격을 줬어요. 작년에 몽골광산 예상 실적을 부풀린 논란으로 인해서 올해 초에는 또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했다가 철회를 하고 뭐 이것저것 두 번이나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을 혼란시킨 부분이고 그런 전례가 있었던 만큼 개선 기간 중에는 투명하고 성실한 정보 공개로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향후에는 어떤 사업 발표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26년 4월 중순까지 재무 구조 개선, 유동성 확보, 사업 정상화, 신뢰 회복, 뭐 진짜 정말 투자 유치 뭐 이런 성과를 보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선 올해 말까지 부채를 줄이고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서, 올해 말이죠. 2026년 4월이니까 올해 말까지 뭐 어느 정도 보여야 되겠죠. 결단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채를 줄이고 필요한 현금을 마련을 해서 계속 기업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금양 주주분들, 그 다음에 이 또 투자자분들이 이 개선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현실적인 자세예요. 그냥 앞전에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개선 기간은 희망의 이 시간이에요. 사실 희망의 시간이 왔죠. 동시에 불확실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자. 개선 기간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년 뒤에 무슨 말이냐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엄연한 리스크예요. 최악의 경우에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2026년 4월에 금양은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주주들은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되죠. 현재 그리고 주식이 거래 정지 중이라서 추가 매수나 매도가 불가능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음속의 정리, 마음속 포트폴리오 관리는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정성 있게. 그리고 혹시 금양 비중이 큰 투자자라면 개선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대비한 멘탈 관리랑 자산 배분 계획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너무 장밋빛 기대만 갖고 있다가는 나중에 대응이 늦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공시가 나와요. 예, 계속 나올 거고 재무정보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개선 기간 중에 회사의 모든 공식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죠. 커뮤니티에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해드리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등을 통해서 재무 상태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할게요. 예? 기업의 관계자분들과 직접 뛰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지 영업 현금 흐름 적자가 축소가 되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요 어떤 경영 활동 공시로 새로운 자금 조달이나 투자 유치, 자산 매각 등의 뉴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를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어떤 공시들이 이어진다면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공시가 신호예요. 긍정 신호. 반대로 뭐 없어요. 특별한 개선 조치 없이 시간만 그냥 주구장창 흘러간다면 이거는 뭐죠? 좋지 않은 징후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좋고 나쁘고 같이 있다. 감사 의견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 말에 나올 감사 보고서 사전 공시가 최대 분수령입니다. 물론 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중간에 감사인 얘네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그 힌트를 찾을 거예요.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반기 검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말씀을 또 커뮤니티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금양의 현금 사정이 풀리는지가 가장 현실적인 생존 지표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실 거예요. 지금 다 그냥 직원 급여까지 밀릴 정도로 현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지금 최근에 현장직 뭐 50여 명에게 희망퇴직 실시를 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긴급조치 취하고 뭐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뉴스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자산 매각 대금 유입, 대주주 자금 지원, 뭐 여러 가지들,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유동성 어떤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본업 영업이 돌아가는지도 관건입니다. 발포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플라스틱 발포제 분야 세계 1위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금양이. 그 사업으로 탄탄한 실적을 냈던 회사인데 최근 그 부분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죠. 개선 기간 중에 전통 사업에서라도 현금 창출을 회복을 한다면 이것도 저는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봐요. 반대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면 아무리 일회성 자금 수혈을 해도 불안함이 가시지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금양 주주분들은 주식이 지금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이제 묶여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래 정지가 길어지면서 유동성이 없어진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은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저도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죠. 거의 대부분 정리를 했지만 정신적으로도 부담입니다. 호재 뉴스가 나와도 당장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죠. 2차전지 업황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나쁜 뉴스가 나오면 불안감만 커지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멘탈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행히 개선 기간 중에 추가로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지만 시장 재개 시의 초기 이 주가 변동성은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개선 성공 판정 시에는 거래 재개 후 급등할 가능성도 무조건 있고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개선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위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손쓸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1년 좀 안 남은 뒤 이 재개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은 세워두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거래 재개 후에 어느 정도 선에서 손실을 감내하고 정리를 할지 아니면은 그때 상황을 지켜보면서 장기 보유를 할지 우상향 모멘텀이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원칙을 미리 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좀 알고 싶으시면 커뮤니티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구독자 커뮤니티 영상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기간 거래 정지 이 상황에서는 각종 소문들이 풍문들이 돌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어느 기업이 뭐 금양을 인수 합병할 것이다 뭐 이상한 얘기 뭐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어디서 뭐 흡수한다 별의별 썸네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뭐 특정 대기업이 투자할 것이다 같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커뮤니티에 떠돌았습니다. 개선 기간에는 이러한 풍문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해요. 관계자와 직접 소통만큼 팩트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혹여 중간에 거래 정지가 풀릴 경우를 대비해서 무리하게 뭐 지금 단타 막 대선주 막
투자하고 뭐 저희도 이제 소액으로 진행을 했지만 커뮤니티에서 뭐 단타를 이제 중점적으로 노리는 행동도 지양을 해야 됩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지금 거래소는 또 개선 기간 중에 웬만하면 거래 재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지금은 차분한 장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금양 관련 투자는 사실상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각오로 임해하는 특수 상황이에요. 특수 상황. 예, 정리를 하면 개선 기간 동안 투자자는 일단 지켜보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적 관망 자세가 필요하다. 회사 발표 하나하나에 일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봐야 된다. 예,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부채가 줄고 있나? 돈이 들어오고 있나? 적자가 줄어드나? 기업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예? 뭐 지금 아직 커뮤니티에 또 글은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8시 넘었는데 뭐 얘기 아직 안 왔죠. 이제 뭐 곧 얘기 나오겠죠. 예. 오늘 내일 나올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접근이고, 지금 이 개선 기간 부여 받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종종 드려왔잖아요. 앞전 영상에서. 그쵸? 예. 그래서 이번 결과를 제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뭐 지금 메시지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먼저 보시고 이 소식을. 제가 금양이 작년 말부터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제기를 했죠. 그쵸? 예, 커뮤니티에서 방송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그 핵심 근거가 금양의 급격한 재무 악화였습니다. 뭐 부채 폭증, 금양의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 2023년 말부터 부채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 실제 수치를 보면은 뭐 총부채가 전년도에 약 4,500억에서 8,000억, 어마어마한 부분이잖아요. 뭐 여기 이제 또 정리해 놓은 게 또 있더라고요. 예. 부채표 나오는데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자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아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 기업의 존속 능력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야, 이거 투자 유치가 안 되면은 광산도 지금 이미 떠나갔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비판을 많이 할 때죠. 저도 이제 금양을 장밋빛 전망들을 보고 기업에서 말씀드리는 걸 보고 실제 발로 뛰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왜 물량 조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예. 이 수치들을 보면서 만약 별도의 큰 자금 조달이 없었다면 감사인이 계속 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화가 됐고, 또 당시에 지금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아카데미 코멘트거든요,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 코멘트가 이제 금양 재진입 11,000원 얘기, 11,000원 밑에까지 이제 흘러내려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금양을 갖고 투자하시려고 단타로 막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이게 다 지금 금양 코멘트예요. 2024년도에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 9월 달에도 보이시죠? 9월 달에도 금양 물량 정리하시기 바란다. 유상증자를 철회를 했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커뮤니티에서. 그거를 위험신호로 봤다. 유상증자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했다는 거는 회사에 예정됐던 현금 유입이 사라졌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반면 부산 기장공장 등의 투자는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 부족 사태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실제로 공사대금 미납으로 준공이 지연될 정도로 현금난이 표면화가 됐죠. 그래갖고 저도 이제 직접 뛰고 여러가지 뭐 인터뷰, 또 인터배터리, 그리고 공사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예?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이 멈춰져 있는 걸 또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앞으로 1년간 이 회사가 과연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보겠는가? 예?
정상회원들 현금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견 거절을 줄 개연성이 크다고 말씀을 실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적중을 했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봤는데 일반 제조기업의 부채 비율이 보통 100%, 200%뭐 많게 이렇게 되면 금양은 작년부터 사실 많이 높았잖아요. 부채 비율이 1300%에 달했다는 그 보고도 실제로 나왔죠. 뭐 이런 건 저는 완벽하게 믿진 않아요. 예, 데이터상으로 기업에서 발표하지 않는 이상. 예, 근데 이제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도 아무리 낮춰도 500%로 반타작을 해버려도 500%가 넘는 부채 비율은 명백히 이거는 위험 수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단기 차입금 비중이 90%에 육박을 해서 1년 내 막대한 현금이 나가야 하는 구조였죠. 그리고 2차전지 업황이 좋지 않았어요. 이러한 수치 사실 금양 말고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2차전지 그 종목들은 재작년 말부터 남들 저점이다 외칠 때 있죠. 그때부터 비중 조절하라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지금 보시면 기존에 있던 내용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말씀을 드렸어요. 예측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셔라. 예? 그리고 미장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재무 위험이 극한에 달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금양이 2024년 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한 거지 단순 예측한 게 아니에요. 이런 그 객관적인 지표들이 이미 빨간불을 보여주기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예? 그리고 올해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올해 초에도 금양투자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주식 전무님 인터뷰 때 영상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비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게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다. 말씀하시는 영상 보셨었죠? 예. 그래서 혹시 모를 상패 위험에 대비해서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건 사실 여러분들 막연한 불안감 조성이 아니라 제가 예측한 게 아니잖아요. 야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팔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데이터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숫자만 말해주는 사실임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윤 대표님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어디 유튜브에서 빅뱅 폭발한다더라 2년 안에 25년 말 26년에 빅뱅 폭발한다는데 이거 좀만 기다리면 돼. 금양은 잘 나가는 2차전지 사업 하는데 뭐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판단을 끝까지 견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한국거래소 1년 개선 기간 부여 결정도 사실 예상된 수순이었죠.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온 시점에 이미 상장 폐지 시질심사 그리고 이의 신청 개선 기간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개선 기간을 얻으면 1년 정도 주가가 묶일 것이니까 각오해야 된다고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결과를 뭐 맞춘 게 뭐 자랑입니까 여러분들? 자랑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지금 큰 손실과 답답함을 겪게 돼서 저 진짜 마음이 무겁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조언들이 어디까지나 근거 있는 분석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변함없는 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포지션 사이즈 조절을 말씀드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금양 주가가 한때 2차전지 테마를 타고 주당 뭐 19만원대까지 폭등을 했을 때도 저는 흥분하지 말 것, 일일배하지 말 것 당부드렸습니다. 급등 뒤에 급락이 올 수 있다. 아직도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예? 펀더멘탈 대비 과열이라는 분석도 드렸습니다. 결국에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이 정도까진 될 줄 몰랐지만 결국에는 1년 안에 지금 뭐 10분의 1 토막 나왔고 만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10조 원이었어요. 시총이 거의 6천억 원대로 떨어졌잖아요. 주가 고공행진일 때도 제가 뛴 이유예요. 기업의 관련자들을 만나고 어쨌든 뭐 그리고 안티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텐데 안티들한테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아직 그 광산 몽골광산의 그런 부분 금양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했던 부분들이 아직 근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는다. 근데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성과가 나오면서 좀 무너졌고 유증 관련해서 그때부터 이제 또
더 의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업의 실적과 재물을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금양 비중을 줄여서 이익 실현을 해둬라, 손절을 하라. 커뮤니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정보를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냥 정보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송이지, 여기서 뭐 제가 매수하셔라, 매도해라 이런 뜻에서 방송을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렸던 근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빚 증가, 현금흐름 악화, 여러가지 이제 기타 등등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따라오신 분들은 더 큰 낭패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뭐 대부분 많이 피했죠. 물론 이제 제 말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지나친 몰빵은 위험하다. 네, 일반적인 투자 원칙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이죠. 저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쓴소리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 뭐 2차전지가 빅뱅 폭발한다, 금양이 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회수랑 구독자는 많이 붙거든요.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나쁜 얘기하면 나쁜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냉철하게 얘기하면 조회수가 또 안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는 아시더라고요.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 스타일을 아세요. 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예, 이번에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일이 터진 후에는 다들 그럴 줄 알았다고 하지만 정작 그 전에 경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전에 경고할 건 확실히 경고하고 위험관리 측면을 계속 조언 드릴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 윤철중 TV 채널을 운영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니까. 네. 걱정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예. 이천지 업황 부진이 금양 개선에 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금양이 또 그동안 발포제 등의 이런 전통사업에서 이천지 사업으로 변신을 해왔고, 4695 뭐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지금 건설 중이었고, 뭐 한때 이제 테슬라보다 앞선다면서 기술력을 자신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 건설이 지연이 되고 아직 양산은커녕 시험 생산도 못한 상태잖아요. 설령 내년에 공장을 완공을 한다고 해도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잉 공급 속에 후발주자인 금양이 얼마나 경쟁력을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죠.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공장은 참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업황 부진은 금양의 자금 조달에도 부정적인 요인이죠. 2차전지 산업이 한창 잘 나갈 때는 투자자들이 뭐 돈을 그냥 쓸어 넣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식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거의 뭐 지금 뭐 조선, AI, 바이오 다른 분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뭐 양자, 이 해외 투자, 2차전지주는 지금 한때 거품 논란 뒤에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2차전지 저점이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지금 2년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는 금양이 새로운 투자 유치를 하려 해도 조건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2차전지 사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이전처럼 높이 쳐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금양이 코스피 200 지수에서 퇴출이 돼서 패시브 자금 이탈을 겪었고, 최대 주주 주식담보대출 리스크까지 불거지는 등의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태예요. 그거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개선 기간 동안 업황이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2차전지주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 전기차 시장도 제가 보니까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 뿐이고 뭐 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등에서 일시적으로 이런 재고 조정이 끝나면 다시 수요가 바짝 오르는 또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5년 가고 26년 가고 이후로는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속도가 2028년쯤에는 어느 정도 좀 빨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2017년도쯤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다시 활기를 좀 찾고 배터리 수요가 2027년 이후에 좀 늘면 금양에게도 호재겠죠. 그때 금양이 개선을 마치고 이제 26년에 마치고 4월에 딱 마치고 5월, 6월, 7월 이제 사업을 본격화하면 업황 반등의 과실을 딸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외부 환경은 금양이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뭐 통제할 수 없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예요. 우리는 다만 현 상황을 냉정히 이해하고 대비를 해야 할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업황이 금양에게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업황이 말해주는 거예요. 금양이 개선기간 내 내부 체질을 개선을 하면서 한편으로 운 좋게 업황 회복의 순풍까지 받으면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반대로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 금양의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시적 흐름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금양을 평가하고 주식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오늘 금양 방송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말씀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줄곧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부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뭐 화려한 어떤 종목 추천이나 단기 수익 자랑보다는 위험을 알리는 어떤 그 올바른 분석 역할을 자임해 왔어요. 금양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느낀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위기감, 뭐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을 하면서 얻은 통찰을 숨기지 않고 모두 공유를 드린 건 오로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마음에서였어요. 진짜로. 그리고 금양주주분들 25만 명의 이 눈물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뭐 금양 그 소액 그 주주 비상대책위에서 한국거래소 앞에 모여서 간절한 그 호소 집회를 연 사실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에게 뭐 개선 기간을 달라,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 그 외침은 저한테도 깊이 와닿았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거래소의 긍정적인 결정을 기대를 했고 다행히도 1년 개선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막 기쁘지는 않네요. 느낌이 이상하네요. 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바로 방송을 켰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1년?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금양의 진행 상황을 추적을 하고 우리 주주분들께, 투자자분들께 소식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네, 금양이 잘 됐으면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양이 절대 사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가감없이 알려드리고 대응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 그 현장 중심의 분석과 실제로 업사이드, 업황 사이드에서 이제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분석, 투자자 보호의 철학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예요. 물론 뭐 때로 제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근거 없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현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팩트가 뒷받침된 의견만 말씀을 드릴 것이고 혹시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을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개인 투자분들의 입장, 눈높이에 맞춘 그런 어떤 설명을 드리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는데 공부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크립트 없이도 이렇게 말씀 드릴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어려운 용어는 쉽게 좀 풀고 그래야지 좀 이게 대부분 스크립트 없이 이제 말하기가 쉽거든요. 네? 내 식대로 풀어서 그리고 복잡한 이슈는 핵심만 추려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능하면 이제 감사 의견 거절, 개선 기간 거래 정지 같은 그 용어들을 좀 빼서 좀 쉽게 풀면서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금양 사태는 개인 투자자의 아픈 경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하고 함께 대비하는 그런 어떤 동반자가 되고 싶네요. 투자는 냉정한 세계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따뜻한 어떤 그 연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진심으로 투자자분들의 성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을 해요. 조회수 빨아먹고 구독자 빨아먹고 상관없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뭐 이 채널이 계속 촬영하고 앞으로 나갔겠죠. 뭐 예? 대선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대선 주고 참. 아무튼 앞으로도 금양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지 과열이나 위험 신호가 보이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것이고 반대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기회가 보일 때도 놓치지 않고 함께 커뮤니티에서 좀 포착을 할게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커뮤니티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그래서 금양 사례를 계기로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많으실 텐데 아무튼 제 조언과 진정성과 정확성을 평가를 해보시고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 많았네요. 예. 아무튼 한 줄로
정리를 하면 금양은 1년의 시간을 얻었지만 그 안에 재무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시장을 떠날 수 있다. 이게 한 줄 평일 것 같네요. 투자자는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대비하고 섣부른 기대보다 팩트에 근거한 판단, 풍문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번 1년 금양에게는 어떤 운명을 건 시간이고 투자자에겐 긴 인내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함께 할게요. 그리고 부디 내년 4월에 가서 오늘 이 영상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준비를 잘했기에 후회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좋은 금양이 기적적인 어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해서 투자자에게 보상해주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네. 뭐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윤철중은 앞으로도 차분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방송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금양사태의 전개와 2차전지 업계 소식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거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고. 감사합니다.